전자조달 시스템의 이해 과정 제5주차 전자입찰 일반 영역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용역의 분류 그리고 어떤 구분으로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저희 조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나라장터의 공공 분류는 이 일반 영역과 기술 영역으로 크게 보고요. 일반 영역 안에 ICT 영역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 영역은 그 물품과 달리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ICT 영역, 즉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 뭐 이런 영역의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영역에서는 보통 공공기관에서 연구조사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 시설물 관리 서비스, 청소 영역, 임대 위탁 및 수리 서비스, 숙박, 음식, 운송, 보험, 그리고 매체 제작, 디자인, 홍보, 교육 및 전문 직종, 행사 관리, 뭐 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조달청의 일반 영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소프트웨어 영역, 학술 연구 영역, 폐기물 처리, 시설물, 임대차 수리, 육상, 운송 영역 등 해당되는 꼭지에 관련된 평가 기준과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술 용역에서는 설계나 감리, CM, 뭐 건설 사업 관리죠, 그 선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건설 영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조달청 내에 관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금액으로 1억, 5억, 10억으로 분류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 조달청의 적격 심사 세부 기준과 함께 행안부 내에서도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일부 갖고 있고요. 또 광역 지자체별로도 관련된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뭐 문화재 발굴은 일반용 세부 기준에 학술 연구 영역으로 포함해서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입니다. 조달청에서 일부 개정을 해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제5조 배점 기준 평가 기준에 적격 심사의 배점 및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보험 지급 능력, 그리고 사후 AS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평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 영역, 시설 분야, 폐기물, 육상, 운송 영역. 운상 용역은 전세버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린 거고, 보험 용역은 우리 뭐 그 화재보험이나 또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뭐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여행자 보험 등 이런 부분들을 용역으로 두고요. 또 수리 점검 용역, 임대차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이행 실적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공사나 감리, CM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이 있고요. 이런 지침을 통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법령정보 시스템이 있죠. 법령정보 시스템이 www.law.go.kr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좀 끊겼네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센터에 여기서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법령, 시행, 행정규칙, 또 자치규칙이 있습니다. 법령은 주로 법령이 있고 대통령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 행정규칙에 있고요. 여기에 조달청, 일방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계약 예규인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의 6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6조가 무엇냐면 세부 심사를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은 계약 예규 행업 기획 재정경제부죠.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시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놓고 하는 뭐 이런 심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있고요. 조달청은 그 일환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래서 학술 연구 영역 평가, 시설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폐기물 분야, 육상 운송 분야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평가 배점 기준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이런 추정 가격, 고시금 미만 등 평가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해당 내용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기술 영역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조달청 기술 영역 계약 업무 처리 기준도 있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도 있고 적격심사 세부 기준도 있습니다. 일반 영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기술 영역이네요. 기술 영역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적격심사 세부 기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도 관련된 심사나 그런 내용들을 조달청에서 평가할 때 활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영역 계약 업무 처리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에 뭐 규약 공개, 사전 공개를 한다든가 또는 계약 방법 결정, 그리고 뭐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설계 공모, 협상 계약, 뭐 수익원 평가, 기초금액, 복수 가격, 예가 산정 관련된 절차의 흐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적격심사 기준, 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 학술연구 영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셨던 것 보는 요 제2장의 2 여기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용역의 분류별 조달 현황인데요. 일반 용역은 기술 용역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얼만큼 많은 입찰 공고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이 서비스 부분은 10% 정도 되고요. 금액은 보시면은 3조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 및 전문 직종 기술 서비스, 매체 디자인 홍보 마케팅 서비스 부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거는 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 이런 용역은 26.4% 정도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다만 건수 대비
그 계약 금액은 뭐 그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기술 영역에서는 건설 사업관리, 감리, 선박, 설계 등이 있는데 주로 설계 영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성량이나 이런 CM 정도는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찰 방법별, 경쟁 입찰 현황, 일반 영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역에서 기술 영역을 제외를 하고 입찰 방법별, 경쟁 입찰 현황입니다. 보통 낙찰자 방식에 따른 내용인데 협상이한 계약의 낙찰자 방식이 국가계약법은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받고 기술 능력을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가격 점수와 함께 종합을 해서 협상을 한 이후에 진행하는 방식인데 협상의 계약은 ICT나 이런 소프트 사업 중심으로 기술 능력을 평가할 때 핵심을 갖고 가는 낙찰자 선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 요청서를 쓰고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를 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유리한 어떤 제안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용역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57%가 협상위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이 계약은 공고기간이 가장 좀 길고요. 제안서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여기에 따른 경쟁력 대화의 낙찰자 결정, 뭐 제안 최저가 그리고 뭐 최저가 낙찰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계약법은 협상계약이 많다. 한편 지방계약법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 74%로 가장 많이 하고 있네요. 협상계약은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전체적 분포를 살펴보고 왔고요. 이번에는 입찰 공고 기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하면 입찰서 접수일과 그다음에 입찰서 마감일이 있습니다. 잠깐 뭐 보고 오는데 나라장터는 보시면은 g2b.go.kr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입찰 공고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고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오늘 날짜로 뭐 등록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공고 기간이 수요 기간, 이제 수요처가 여기서 냈는데 보통 조달청은 여기 있죠. 여기 이런 거는 저희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공고를 했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영역이고 일반 영역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구분자는 공사, 기술 영역, 물품, 일반 영역인데 일반 영역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뭐 시스템 개선 및 운영 그리고 폐기물 처리 영역 있죠. 폐기물 처리 영역 그리고 후보지 선정 탐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연구 영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소방 감리 영역 그리고 뭐 보정 방안 연구 영역 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뭐 물품도 있고 있는데 일반 영역 물품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게 한번 들어오면 다시 리셋되네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입찰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소프트웨어 영역 같아요. 여기 입찰 개시일이 있고 입찰 마감 일시가 있습니다. 요 기간을 어떻게 정하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 공고일과 마감일이 있는데
그 공고일은 물품 영역의 협상 계약은 보통 7일 이상으로 하되 40일 동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사업 금액에 따라서 7일, 15일, 40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재공고, 긴급공고는 협상 계약은 5일, 1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PQ나 PQ가 아닌 경우를 따져서 관련된 기간이 정리되어 있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또 7일, 15일, 33일 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전자 입찰서를 제출을 하는 그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가격을 제출하는 그 접수 시작일로부터 마감일까지는 48시간 이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는 전자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로 최소 1시간 이후에 개찰 일시를 등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한편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입찰 공고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입찰 공고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까지 일을 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현장 설명일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요거에 따른 경우에는 다만 13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PQ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현장 설명에서부터 기산에 30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만 금액에 따른 이제 10억 원은 7일, 그리고 10억에서 50억은 15일, 50억 이상에는 4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겠죠. 사전 설명회를 하는 현장 설명회에 PQ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7일, 15일, 33일은 아까 금액에 따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공사의 현장 설명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죠. 현장 설명회를 안 하면은 7일, 15일, 40일 이렇게 금액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협상의한 계약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협상의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인 경우에는 그 마감일로부터 그 금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법령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보면은 여기 시행령에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35조 입찰 공고 시기가 이렇게 있죠. 공고는 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입찰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현장 설명회가 있었던 그 두 번째 그림. 다만 입찰 잠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부분은 사전 심사, 그리고 여기 뭐 협상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4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사항에 각호 어느 해당하는 경우, 추정 가격 고시금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긴급 공고라고 하죠. 요거에 해당되는 공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 내용은 뭐 이런
입찰에 붙이는 사항,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여기에도 동일하게 해당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금액이 조금씩 틀리고 있네요. 예, 보시면은 10일, 15일, 30일, 40일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 방식에서도 사업 금액이 1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 때 20일, 요게 이제 40일이 있지만 여기는 중간에 20일이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틀린데 지방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령 시행령에서 보시면 여기에 비슷하게 35조에 있죠. 여기도 7일 전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 전일 가산해서 7일 전. 다만 PQ 심사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서 7일, 15일, 30일, 40일 이렇게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PQ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조금 틀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규격 입찰이나 기술 입찰, 협상에 한 계약, 또 경쟁적 대화 방식에 하는 경우에는 요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을 더 줘야 된다. 왜냐하면 7일 동안에 제한서를 쓰거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 금액에 따라서 적용하는데, 협상 계약은 국가계약법하고 달리 요 추정 가격이 10억 원인 경우에 20일이 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공고는 10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부터 가산하여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긴급공고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보셨던 그 35조 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시행령에 보면은 입찰 공고는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입찰 마감일이 이제 오늘이면은 여기부터 카운트를 세서 공고일을 정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를 빼고 7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를 빼고 그러면 8일, 9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긴급공고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정 가격 결정인데요. 이거는 입찰에 관련된 사항 중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사업 금액은 이제 사업의 예상 금액이고요. 그리고 추정 가격은 국제 입찰 대상 여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보통 나라장터에서는 예상 금액, 사업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10%를 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금액은 예정 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 거래 신뢰가 원가 계산을 한 금액이고, 이 금액을 기반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지방은 3% 범위 내에서 임으로 산출한 15개 예비 가격을 복수 예비 가격을 합니다. 즉 15개를 랜덤하게 뽑아 놓은 그 가격을 예비 가격을 하고요. 이 예비 가격을 기반으로 이제 입찰하는 업체가 선택한 그 번호를, 뽑기라는 번호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금액을 평균을, 산술 평균을 해서 정하는 게, 그게 바로 예정 가격입니다. 입찰 계약 전 계약 금액이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해서 비치한 금액이고요. 낙찰 하한 가격은 그 예정 가격에 낙찰 하한율을 곱해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낙찰 하한율은 낙찰이 가능한 예정 가격 대비 최저 투찰율 또는
수행능력 평가 부분에 만점을 받는 경우 적격심사 통과하는 최저 투찰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 비예과, 단일예과, 복수예과로 구분되어 있고요. 비예과는 그냥 사업 금액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내용인데, 조달청에서는 1인 견적 구매, 계산 계약, 기술 제한 입찰, 일괄 입찰, 협상 계약, 경쟁적 대화 계약에서는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수예가는 이제 예전 가격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전 계획 작성을 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복수예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10조 또는 입찰 특별유의소 제12조에 수요기간의 어떤 기초금액을 맺는 부분은 기준율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기준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하고요. 지방계획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서 공개를 합니다. 입찰자가 투자를 할 때 복수 예비 가격의 번호를 선정을 합니다. 비공개되고요. 이 부분이 없으면 보통 동일하게 추첨을 하면은 낮은 번호를 선택을 하는 걸 하고요. 2개 이상이면은 낮은 번호부터 선택을 하고,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이면 시스템에서 난수 발생기로 추가를 생성합니다. 즉, 업체가 10군데가 들어오면은 15개가 다 선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부터 4개를 선택을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예전 가격 소수점 처리는 셋째 총액은 첫째 자리, 단가 계약은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 예비 가격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추천 번호도 복구한 다음에 예전 가격을 이제 산술 평균에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보통 예비 가격 그 기초 금액에 대한 부분 그 금액을 이렇게 1억 원을 산정을 했다면 낙찰 환율은 88%다라고 정의를 하면 그 업체가 1, 2, 3, 4번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 13, 14에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평균한 내용이 이제 그 요걸 평균하면은 1억 1,600만, 1억 160만 원이 되고, 요 밑에서를 뽑으면은 9,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예가를 초과를 하면은 이거 이상으로 하면은 초과가 되는 거고, 보통 여기에 낙찰 확률을 곱하면 8,900만 원이 이제 기준점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8,600만 원이 기준점이 되는데, 요 범주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밑으로 하면은 낙찰 하가 미달이 되고, 요 범위를 초과를 하거나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 벗어나면 탈락이 되겠죠. 요 금액은 어쨌든 최하고요. 여기에 환율은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는 여기 낙찰 환율에 대한 요 부분과 산술 평균한 요 금액의 부분이 안전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용역 부분은 정리를 하면 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학술 연구 영역이나 이런 폐기물 연구 영역, 그리고 기술 영역에서는 CM, 사업 관리, 그다음에 설계 영역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계약 방법이고요. 전체적인 비중은 협상 계약이 국가 계약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찰 공고 기간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입찰 공고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35조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에 나와 있고요. 그 기술 용역, 공사 용역이나 협상 계약, 기술 입찰의 이런 부분들은 사업 기간이 좀 상이하며, 특별히 협상예약 계약이나 경쟁대 입찰 같은 경우에는 40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긴급 입찰 사유에 따라서 10일 이내로 줄 수가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은 그
금액에 따라서 10억인 경우에는 20일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앞서 왼쪽에 기술 용역, 물품, 뭐 일반 용역 꼭지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입찰 공고 기간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역 관련된 개념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